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평온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 안 깊숙한 곳,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앨범을 꺼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수만 장의 사진 말고 손끝으로 질감이 느껴지는 그 빛바랜 인화지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평온한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 안 깊숙한 곳,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앨범을 꺼내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 속에 저장된 수만 장의 사진 말고 손끝으로 질감이 느껴지는 그 빛바랜 인화지 말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어쩌면 조금은 서툴렀던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겁니다. 어떤 사진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진 앞에서는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얼른 책장을 넘겨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걸, 혹은 나 자신을 좀 더 아껴줄걸 하는 후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타인에게는 참 많은 용서를 베풉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깝고 소중한 과거의 나에게는 얼마나 인색했나요? 수십 년 전의 실수나 아픔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복잡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한 따뜻한 도구로 AI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 강의가 아닙니다. 40분, 50분 동안 저와 함께 천천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과거의 나를 꼭 안아주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쌓은 바로 지금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2. 멈춰버린 시간. 사진 속에 갇힌 응어리. 먼저 우리 마음속의 풍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금융감독원이나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시니어 세대의 행복지수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고들 하지만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해결된 과거의 과제가 노년기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자료를 보더라도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노년기의 수면질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하죠. 62세 박정숙님, 가명, 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정숙님은 젊은 시절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더 놀아줄걸, 화내지 말걸 하는 생각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을 짓눌렀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의 짐이 하나씩은 있으시죠? 58세 김철수님, 가명, 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당시 찍은 사진들을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철수님은 이번에 저와 함께 AI를 통해 그 시절의 자신과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진을 외면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의 파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덮어둔다고 낫지 않습니다. 깨끗이 소독하고 약을 발라줘야 하죠. AI는 바로 그 소독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흐릿해진 사진을 선명하게 복원하고 그 안에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구성해보는 과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빈 위자 기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눈앞에 없는 대상을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하며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사진 속의 자신은 몇 살인가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그 시절 이야기를 짧게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진들을 어떻게 치유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요. 챕터 2. 기술이 전하는 위로.
AI로 사진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나는 기계치라 어려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천천히 마치 옆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생각하셨던 그 빛바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세요. 스캐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밝은 창가에서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게 평평하게 놓고 찍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과거의 나를 현재의 디지털 세상으로 초대하는 첫 번째 의식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었다면 우리는 AI 복원 기술을 사용할 겁니다. 요즘은 레민이나 마이헤리티지 같은 쉬운 앱들이 아주 많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흐릿했던 젊은 시절의 눈동자가 선명해지고 흉터나 얼룩이 사라지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겁니다. 마치 세월의 때를 벗겨내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법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 사진 속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쓰게 하거나 혹은 내가 그 시절에 나에게 답장을 보내는 과정이죠. 그때 너는 참 최선을 다했어. 네가 그때 버텨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단다. 같은 말들을 AI의 도움을 받아 더 풍성한 문장으로 다듬어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AI를 통해 20대의 자신과 가상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라고 물었더니 AI가 분석한 그 시절의 시대상과 어르신의 표정을 바탕으로 어르신, 저는 힘들었지만 당신이라는 미래를 위해 매일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죠. 이 한마디에 어르신은 수십 년 묵은 원망을 내려놓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AI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을 끄집어내주는 따뜻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술은 그저 우리가 더 깊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챕터 3. 라디칼 포기브니스. 근본적 용서로 나아가는 길. 이제 기술적인 단계를 넘어 우리 마음의 핵심인 용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근본적 용서, 라디칼 포기브니스 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 그때의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수십 년 전의 감옥에 나 자신을 여전히 가두어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AI가 작성해준 과거의 나로부터 온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편지 속의 문장들은 사실 여러분의 무의식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들입니다. 용서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때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아픔을 겪었던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만 그 기억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AI를 통해 복원된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분들은 너를 이미 용서했고 네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계신단다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논리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진을 통해 그 시절의 나를 긍정하고
그 서툰 모습마저 나의 소중한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챕터 4. 내면의 아이와 동행하는 법.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 관리.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통해 과거의 나를 마주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주한 그 어린 나, 젊은 시절의 나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 아이와의 동행이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느끼는 평온함의 핵심은 자아통합에 있습니다. 자아통합이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그게 영광이었든 상처였든 간에 이 모두가 나였다라고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AI로 복원한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두거나 잘 보이는 곳에 인화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 자아통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그 사진을 보며 한마디씩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 그때 네가 버텨줘서 내가 오늘 이런 평화를 누린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쑥스럽겠지만 이 짧은 대화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긍정적인 감정 회로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불쑥 과거의 후회가 밀려올 때 AI 편지를 다시 꺼내 읽으십시오.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기 쉬워서 자꾸만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려 듭니다. 그럴 때 AI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준 나의 최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강력한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실패했던 기억은 지혜로, 아팠던 기억은 공감 능력으로 변모하여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아우트로, 당신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느덧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AI라는 도구가 여러분의 낡은 앨범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용서와 평화를 깨워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영화에서 우리는 때로 주인공이었고, 때로 엑스트라였으며, 때로는 악당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인 내가 내 영화의 모든 장면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바랜 사진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